사실 저도 네. 교정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앞니 토끼 이빨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린 시절에 네. 이 교정을 좀 심리적인 이유에서 네. 했단 말이죠. 그럼 다른 분들은 좀 어떤 이유로 가장 많이 교정을 하러 오시나요? 덧니, 돌출입, 그리고 이제 뭐 과계교합, 개방교합, 뭐 무턱, 주걱턱 등 부정교합의 종류는 상당히 다양한데요. 교정 치료하는 목적은 첫 번째로 이제 저작 기능을 포함한 구강 기능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가지런한 치열과 아름다운 미소를 포함한 신미성인데요. 실제로 이제 음식을 잘 저작하기 힘든 환자나 그리고 돌출입 때문에 입을 다물기 힘든 환자, 그리고 부정교합 때문에 턱관절이 좋지 않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교정 치료를 하면 드라마틱하게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지런한 치열과 아름다운 미소는 덤으로 얻을 수 있겠죠. 맞아요. 네. 저희 막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친구들 만나면 나 좀 입이 좀 돌출된 것 같아. 네. 좀 봐봐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정확히 돌출입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어떤 기준이 이렇게 있는 건가요? 네. 돌출입은 이렇게 코끝과 턱끝을 가상으로 연결한 선에서 네. 위아래 입술이 상대적으로 돌출되게 되면 돌출입이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했을 때요? 네. 그렇게 이게 골격적으로 무턱이 있거나 네. 그리고 위아래 앞니가 전방으로 경사되었을 때 돌출입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돌출입은 사실 외모적으로도 신경이 쓰일 수도 있는데 네. 더욱더 중요한 문제는 입을 다물기가 힘들어서 구호흡을 한다는 점입니다. 구호흡을 하게 되면 입안이 건조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충치와 치주 질환 같이 이제 전체적인 치과 질환이 더욱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출입 교정을 통해서 예뻐짐과 동시에 이러한 구강 기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일석이조네요. 네. 제가 어릴 때 저는 덧니가 안쪽에서 났는데 이제 어릴 때 보면 덧니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지고 막 이제 드라큘라라고 막 놀리고 이러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덧니는 이렇게 왜 생기고 또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점이 안 좋나요? 덧니가 생기는 이유는 상당히 간단한데요. 그래서 덧니는 이제 치아를 이렇게 담고 있는 치조골이라는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보다 치아들의 크기가 훨씬 커서 공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송곳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치아들보다 늦게 맹출하게 돼서 덧니가 잘 생기는 부위인데요. 사실 어릴 때는 덧니가 귀엽기도 하고 덧니가 예쁜 연예인들 영향으로 인해서 덧니가 매력 포인트로 여겨질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충치하고 치주 질환이 더 잘 생기기 때문에 덧니 교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네. 교정을 하는 게 좋구나. 그러면은 주위에 이렇게 뵈면은 젊었을 때는 상당히 이렇게 싹 가지런하게 치아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왜 내가 나이가 드니까 치아가 자꾸 틀어져 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혹시 그 사랑니가 이렇게 뭐 치아 이렇게 앞으로 밀어서 막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뭐 얼굴이 변하는 건가요? 네, 상당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치아는 평생을 거쳐 앞쪽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근심 유동, 영어로는 메지알 드리프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앞니가 점점 삐뚤빼뚤해지는 것은 이러한 근심 유동 현상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랑니가 앞쪽으로 치아를 밀어서 치아가 삐뚤빼뚤해지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사랑니가 없어도 치아가 삐뚤빼뚤해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평생 동안 치아가 앞쪽으로 긴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아가 여행을 떠난다. 와닿네요. 부정교합이 있으면 턱관절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혹시 맞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앞니가 잘 다물어지지 않는 개방교합 같은 경우에는 턱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교합이 있을 경우에는 좌우측 교합력, 즉 이제 씹는 힘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턱 관절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가 교정 치료를 통해서 양쪽의 교합력을 밸런스 있게 맞춰줄 수가 있고 턱 관절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덧니랑 돌출입이 고민이 돼서 이제 원장님 찾으신 환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좀 교정이 잘 된 케이스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례들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케이스는 부분 교정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3개월하고 단 3주
4개월이 걸리지 않는 시간 내에 교정 치료가 완료했는데요. 오. 이분은 전반기에 교정 치료를 하고 후반기에 멋지게 취업에 성공하셔서 기억에 많이 남는 환자분입니다. 와. 네, 두 번째 케이스는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심한 덧니가 관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위턱이 좁아서 좁은 악궁을 확장 장치를 통해서 치아를 뽑지 않고 이렇게 덧니 교정 치료를 완료했다는 것에 상당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심한 덧니면은 무조건 저 치아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 걱정할 수가 있는데 뽑은 줄 알았어요. 네. 악궁 확장 장치가 요즘에는 개발이 잘 돼 있어서 치아를 뽑지 않고 이렇게 교정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저게 어떻게 이동을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다른 사람의 잇몸 같아요. 네. 신의 영역인데. 그러니까요. 네, 이제 세 번째 케이스면 이제 돌출입 케이스인데요. 왼쪽 사진을 보면은 인중이 불룩하고 아랫입술이 튀어나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아래 앞니를 후방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미소를 회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치아 이거 하나로 인해서 저렇게 완전 이게 전두 미인이신데 그쵸, 그쵸. 후에 완전 미인이 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양악 수술한 그런 느낌으로 너무 잘 된 케이스라서 저도 아주 좋아하는 케이스입니다. 너무 예쁘게 잘 되셨다. 와.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활짝 웃을 때 이렇게 잇몸이 많이 보이는 맞아, 저런 분들 경우를 있어. 맞아. 우리가 잇몸 웃음이라고 하고 네. 영어로는 거미 스마일이라고 합니다. 거미 스마일. 네, 잇몸이 영어로 거미이기 때문에 잇몸이 많이 보이는 웃음이라고 해서 거미 스마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거미 스마일은 예전에는 양악 수술로만 통해서 이제 교정 치료가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의 개발로 수술 없이 이렇게 교정 치료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입을 안 가리고 웃어도 돼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와, 진짜 드라마틱이네. 네, 기술의 발전이 진짜 그러니까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또 이렇게 간단하고 짧은 시간에 가능한지 사실 몰랐거든요. 오, 맞아요. 네, 너무 생각보다 신비롭기까지 기술이 발전이 네. 많이 좋아져서. 자, 여기서 잠깐. 덧니 때문에 늘 컴플렉스였는데 이 교정을 통해서 가지런하고 고른 일을 찾게 된 환자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누구나 원하는 가지런한 치아. 외모에 한창 관심이 많을 나이인 소연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웃을 때마다 보이는 덧니는 큰 컴플렉스였다고 합니다. 덧니 때문에 계속 그 음식물이 이빨 안에 껴가지고 계속 치실을 가지고 다녀야 돼서 웃을 때 계속 입을 가리고 웃는 게 습관이 돼서 그 부분 때문에 교정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여기 왼쪽 위아래 송곳니가 덧니처럼 이렇게 이제 많이 나와 있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오른쪽 위에 송곳니도 거나 말할 때 여기 송곳니가 걸리는 상태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 위아래 덧니가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역시나 오른쪽 위에 덧니도 치아 축이 좋지 않아서 바깥으로 뻗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웃었을 때 여기에 이제 윗입술이 이 덧니에 이제 걸리고 있는 상태였고요. 악궁 확장 장치를 통해서 송곳니 간 폭경을 넓혀가지고 덧니가 자연스럽게 아치 안으로 삽입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지만 만족도 높은 결과를 보장하는 치아 교정. 소연이는 교정 후 덧니를 가지런하게 바로잡고 환한 미소도 갖게 됐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춘기를 넘어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입을 가리고 웃게 되는 그러한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아이가 자신감이 좀 결여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덧니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입도 가리지 않고 환하게 웃을 수가 있고, 그리고 편하게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성도 증진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교정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교정 치과에 꾸준하게 내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치료 계획대로 치료가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꾸준한 내원을 통해서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케이스처럼 훌륭한 교정 치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라는 빠른 기간 내에 교정 치료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소연이는 유치가 영구치로 바뀌는 시기라 비발치 교정이 가능했는데요. 단순히 외모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자신감도 회복했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입을 가리고 웃었었는데 교정 후에는 좀 활짝 웃을 수 있게 돼서 그 부분이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전혀 어려움 없이 교정 치료를 잘 받았어요. 교정 치료를 한 후에는 더욱 세심한 관리도 필요하겠죠? 6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받고 있고 밤에는 유지장치를 끼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웃고 다니고 싶습니다. 그 선생님, 제가 사진도 보고 영상을 보니까 너무 궁금해졌거든요. 네. 이 덧니, 저는 사실 이게 대공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치료법 너무 궁금해요. 네, 덧니 교정은 우선 치아를 뽑지 않는 비발치 교정과 그리고 치아를 뽑는 발치 교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비발치 교정은 첫째, 좁은 악궁을 확장하는 것과 같이 악궁 확장 장치를 이용해서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랑니를 뽑고 네. 그 뒤쪽 후방으로 치아를 밀어서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들어서요? 네. 그리고 셋째는 유치 어금니가 영구치 어금니보다 크기 때문에 네. 그 크기 차이를 이용해서 교정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발치 교정은 심한 덧니와 돌출입이 같이 있을 때 보통 진행하게 되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의 발전으로 인해서 예전에 많이 뽑았던 케이스, 뽑고 진행했던 케이스를 비발치로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발치, 그러니까 이를 뽑는 것보다 안 뽑는 비발치형이 조금 더 회복도 빠르고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실제로 좀 그런가요? 어떤가요? 네, 덧니 교정에는 위턱과 아래턱의 크기, 그리고 치아의 크기, 그리고 사랑니의 유무 등 개인별 구강 상태가 달라서 이제 개인별 치료 계획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10년 전, 20년 전에는 발치했던 케이스들을 최근에는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와 이제 확장 장치를 통해서 발치를 안 하고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덧니는 무조건 뽑아야 된다는 무서운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사실 저도 그런 인식이 좀 있었거든요. 맞아. 교정을 하고 네. 예뻐진 모습을 보니까 신기하고 부럽기도 한데요. 맞아요. 근데 교정하는 동안 잘 때도 신경 쓰이고 밥 먹고 나면 더 불편하고 네. 또 몇 달 동안 주위 시선도 좀 의식해야 되고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요즘엔 좀 달라졌나요? 네. 예전에는 철길이라고 하는 브라켓 교정 장치가 유일했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이거는 보이게. 이제 많이 보이기도 하고 심미적으로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3D 프린터의 발달로 투명 교정 장치가 발달되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교정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투명 교정 장치는 첫째로 우선 찰 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식사를 편하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양치할 때 구강위생 관리가 용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유학생이거나 이제 치과가 멀어서 내원하기 힘드신 분들이 이제 내원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착형 장치 같은 경우에는 장치 탈락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투명 교정 장치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뺐다 네. 끼면 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개팅이나 동창회, 결혼식 같이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교정 장치를 잠시 뺄 수 있는 것도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이런 치아 교정 장치는 얼마나 오래 착용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기간 같은 네. 것도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교정 케이스마다 치료 기간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보여드렸던 케이스처럼 3개월하고 3주 만에 단기간에 끝난 케이스도 있는 반면에 고난이도 교정 같은 경우에는 무려 2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교정 기간이 오래 걸릴까 봐 고민하는 시간에 우리는 근처 교정치과를 찾아서 진단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의외로 나의 케이스가 빠른 시간에 교정 치료가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 사실 이 교정 고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언제 이거를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저도 사실 관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그 기간 그런 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네. 언제 하면 제일 좋을지. 네. 어린이의 경우 만 6, 7세 때 교정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턱, 주걱턱 같이 골격적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선천적으로 영구치가 결손된 것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 무턱, 주걱턱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은 예후가 상당히 좋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얼굴을 빚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청소년이 될수록 성장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턱, 주걱턱을 해결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골격적 문제가 없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구치와 유치가 같이 있는 혼합치열기 때 교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유치 머리와 영구치 머리의 크기 차이를 이용해서 교정을 한다고 하면은 발치 확률을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지가 있을 때 교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었다. 최근에는 성인분들도 교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서 주변에도 꽤 많이 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성인 교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 40대 치아 교정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근심 유동 현상 때문에 치아는 점점 삐뚤어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희 병원에 성인 교정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원장님께서 치료하신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고령이신 환자분이 몇 세셨는지 문득 궁금해졌고요. 네. 그 연세 때 왜 하셨는지도 같이 그러네요. 궁금해지네요. 네. 만 68세 여성 환자분이신데 돌출입과 덧니를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교정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분은 조금 그때쯤 제가 슬펐던 게 남편분께서 원숭이 같다고 놀리셔가지고 교정 치료를 시작하셨거든요. 에이, 안 되지. 그거 68세시면 결혼 생활도 꽤 오래 되셨을 텐데. 그죠? 세상 제일 이쁘다고 해줘야지. 그니까요. 서글퍼라.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돌출입이랑 덧니가 둘 다 너무 많이 좋아져서 환자분께서 너무 좋아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환자분께서 마트에서 음료수를 사다 주시며 수줍게 웃으시는데 교정치과 의사로서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교정에 관심이 저도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이거를 아무래도 저는 이제 TV에 나오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전체를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이런 게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됐다고 하시니까 부분 교정도 그럼 가능한 건가요? 네. 전체 교정에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신다고 하면 부분 교정도 충분히 고려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와. 네, 부분 교정은 치아를 선택적으로 몇 개만 붙이기 때문에 전체 교정에 비해서 비용도 저렴하고 전체 걸린 시간도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부분 교정도 투명 교정 장치로 안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리고 간혹가다 부분 교정 문의하시는 환자분들에서 치아 한 개만 교정 장치를 붙이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가 마음에 안 드셨구나. 교정 치료는 주변 치아 어우러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 인접치 4개에서 6개 정도는 장치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 주변?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만 6, 7세 때 교정 진단을 꼭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무턱 주걱턱 치료를 그때 진행하게 되면 예후가 상당히 좋고 양악수술의 확률을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격적인 문제가 없는 청소년 성인 같은 경우에는 고민하고 있지 마시고 바로 주변 치과로 가셔서 교정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음식을 먹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소중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가지런한 치열로 환하게 웃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치아 교정을 통해 자신감을 심어드리는 김규남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